한국 이후로는 선진국이 없는 이유. 우리나라가 선진국 막차를 탔다는 건 너무도 유명한 사실임.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가 통제된 제한된 개방 시장이었기 때문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때 한국이 출발했던 세상은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당시 한국은 가난했지만 닫힌 세상이었고, 지금의 개발도상국은 가난하지만 너무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승부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이 자본 역할을 해주고 국가는 그 자본을 산업에 몰아넣는 구조입니다. 한국이 성장하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이 공식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죠. 해외에 나가 외화를 벌어오던 산업력군, 월급 받으면 무조건 적금부터 들던 사회 분위기, 국채 소화운동까지 전부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자발적인 선택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구조였어요. 다른 선택지를 볼 수 없었거든요. 해외 투자 정보도 없고 외국 연봉 비교도 못하고 이민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미국 초봉, 일본 워라밸, 유럽 복지 수종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지금 개발도상국 청년들은 출발선부터 이미 선진국 청년과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키우자는 생각보다 먼저 나오는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왜 이 나라에서 희생해야 하냐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은 선진국의 병이라고 말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도 저출산, 개발도상국도 저출산입니다. 일본 야후 재팬에 올라온 저출산 관련 기사에서 좋아요 2만 개를 넘긴 댓글이 이랬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낳을 이유가 사라졌다. 이 댓글이 왜 무섭냐면요. 이게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남아, 남미, 중동까지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인생이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은 가난했지만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아이는 노동력이었고 가족 생존의 보험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이는 비용이고 리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구조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고 한국이 그 뒤를 가장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발도상국들이 그 흐름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어요. 성장은 못했는데 문제만 먼저 가져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치명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최소 2세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는 가난을 견디고 자식 세대는 개인 욕망을 눌러야 하죠. 한국은 실제로 그걸 해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했고 도망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개발도상국 청년들은 다릅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못 사는 나라를 바꾸느니 잘 사는 나라로 이동하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일본 현지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좋아요 1만 5천 개를 넘긴 댓글입니다. 요즘 베트남이나 인도 엘리트들은 일본을 성장 모델로 보지 않는다. 그냥 탈출 경로로 본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느껴지시죠? 더 이상 따라해서 성장하려는 나라가 없다는 뜻입니다. 선진국은 목표가 아니라 출구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희생을 개인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적금 운동, 국채 소화, 해외 파견 근로까지 전부 사회 구조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과도한 압박이지만 그 시대엔 그게 정상처럼 작동했어요. 반면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극대화됐고 국가는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이건 분명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성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를 보면 이상한 현상이 반복됩니다. 선진국 문턱까지 갔다가 멈춰선 나라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브라질, 터키, 멕시코가 대표적이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은 갖췄는데 끝까지 못 갑니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최근 일본 경제 전문지 분석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마지막 산업형 선진국이다.
이후에 성장한 나라들은 금융, 자원, 특정 기술에 의존했을 뿐 한국처럼 전 산업을 동시에 끌어올린 사례는 없다는 평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 끝났을까? 이 질문에 대한 일본 현지 반응은 의외로 다릅니다. 야후 재팬에서 좋아요 23,000개를 받은 댓글 내용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잡는 나라가 아니라 먼저 망가져본 나라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과도한 경쟁사회 같은 문제를 한국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먼저 겪는다는 건 먼저 해답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변화, 콘텐츠 산업, 플랫폼 전략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분야는 한국이 완전히 다른 길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한국이 이미 늦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다음 단계가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 이후로 선진국이 없는 이유는 게으름이나 무능 때문이 아닙니다. 정보가 너무 빨리 열렸고 개인의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문이 닫혀있던 마지막 시기에 전력 질주를 했고 그래서 막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한계에 도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이 구조적인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현지 기반 분석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댓글에서 기다리겠습니다.